달이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비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일어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석의 우연한 행복 4월의 자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온갖 꽃이 자연에 발맞추어 자태를 드러내며 그 위로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앉고 겨울의 차가움을 살짝 담은 바람이 내 곁으로 스쳐가며 옷깃을 올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 저 아름다움에, 저 자연스러운 신비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그 아쉬움이 또 한편의 잔인한 4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비치가 부릅니다. 초록숲. 창문을 열어봐 Baby I love you 나는 아름다운 널 또 보고 싶어서 길고 긴 열차 타고 밤을 건너왔어 보랏빛 새벽을 지나 너에게 가는 길은 파도 물살을 갈고 기차 힘차게 나가 도착해서 발을 내디디면 촉감 좋은 잔디를 밟을 수 있어 창밖 풍경 햇살에 잠긴 기분 널 만날 순간만을 생각했어 내 심장은 너무나 빨리 뛰어요 같은 마음으로 널 기다리고 있겠죠 참으면 우리 만나게 될 거야 Baby you will never know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Baby I'm finally here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봐 I see 초록빛 다시 피어날 걸 알았지 길고 긴 별이 가면 볼 수 있다고 이루어질 말일까 아득히 멀어 보여도 멈추지 않고 차가운 땅이 녹기 시작하면 어린 잎들이 수줍게 날 반기고 감고 숨을 다 참아야 해도 두렵지만 서려질 게 없죠 혹시 내가 보인다면 어서 손을 뻗어 날 안아주세요 그리웠던 그 말투로 날 반겨줄 거야 자연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내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외로움, 2% 부족함,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올 봄은
나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고 갈까요? 그 선물을 안고 나는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몇 억, 몇십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봄날, 여러분은 또 어떤 꿈을 꾸시나요? 봄은 우리에게 희망의 꽃잎을 화사하게 뿌려줍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쏭달쏭 내 마음. 자, 오늘 알쏭달쏭 내 마음 시간에서는요, 웃음, 행복의 묘약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마나임 대학의 프리츠 스트렉 교수 연구진은요, 92명의 실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만화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볼펜을 입에 물리는데 빨대 물듯이 입술을 오므려서 물게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그 펜을 들고 있으면서 만화를 보게 하고요. 세 번째 그룹은 펜이 입술에 닿지 않게 윗니와 아랫니로 물게 하고 만화를 보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만화가 재밌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그룹이 재밌었다는 평가가 20%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볼펜 무는 형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웃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그룹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누가 재미없는 얘기해도 예의상으로라도 웃다 보면 진심 즐거워지는 그런 효과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좀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의 표정, 말, 행동 이런 데 따라서 우리 뇌는 정말 그런 줄 안답니다. 그래서 좋다, 잘 된다,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 되는 줄 알고요. 망했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러면 정말 잘 안 되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말, 웃는 표정, 엄지척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좀 더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네요. 웃으면 친구가 생기고 찌푸리면 주름이 생긴다. 이런 말이요. 노래 한 곡 듣죠. 최재구의 사이다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꾼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힙한 소리꾼 공연하며 먹고 살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어느 날은 행사가 잡혀서 설렌 마음으로 공연장 갔지 옷 갈아입을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래 왔다 갔다 참여만 받는 날도 많았고 연초에 공연하고 연말 페이 받았어 결정페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니 돈 벌어서 집은 언제 사냐고 호호호 사이다 화장실 핀 운동 사이다 조련료 함흥 자사 사이다 나를 아껴주세요 우리가 바라던 사이다 공연 끝나고 집 가려는데 스테이크 준다니 설렜어 앉자마자 내 접시를 해먹었더니 그 뒤로 다시는 안 불러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공연 댓글이 달려있잖아 어떤 댓글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어머 제 살 좀 봐 평생 이 노래는 못하겠다 왔다 갔다 자기만 받는 날도 많았고 연초에 공연하고 연말 페이 받았어 쟤는 기부 당연한 것처럼 말하니 돈 벌어서 집은 언제 사냐고 호호호호 사이다 약불 받고 와플 줘요 사이다 자극 주면 탈모 와요 사이다 나를 아껴주세요 호호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가 말하던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좋아 법과 삶의 지혜. 자, 오늘 법과 삶의 지혜에서는요,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에 기탁하겠다,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죠. 또 그것이 인지상정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남은 자식들이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언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건 집안마다 다 다르고 사람 사이의 관계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별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자기의 재산을 일찍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주면 찬밥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자식들이 고마워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 감사함을 늘 간직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독립된 한 개체이기 때문에 큰 재산을 주면 그때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고마움은 점점 옅어지고요. 자기 돈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돈 없는 부모를 조금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건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싶어도 참는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5가지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만 그 유언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유언의 방식이 우리 공정사무실에 찾아가서 증인 한 사람과 같이 가서 유언의 내용을 적고 그 서명 날인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손쉽고 또 명확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유언 공증을 해두게 되면 그 내용은 비밀에 붙여지게 되고요. 증인이나 공정사무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유언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유언의 내용대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도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죠. 세 번째, 재산의 분배는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는 것이 분란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봉양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좀 더 주거나 좀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상속을 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죠. 하이포와 아이유가 부릅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쓰고 지나가
세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말고.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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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커피 한 잔 문학 한 조각. 자, 오늘 우리 커피 한 잔 문학 한 조각에서는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업시켜 주실 수 있는 소중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이규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건 이 지금 장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이 대표님은 키가 1m 83인데 몸무게가 72, 3kg 나간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식품에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네. 네, 조금 몸에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현대인들은 뭐 다이어트 많은 음식이 들어가서 내 몸을 좀 비대하게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라 그럴까요?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주로 칼로리 계산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 이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 잠깐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죠. 네, 우리가 각각의 영양소의 칼로리를 알고 있다면 보다 나에게 알맞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 정보에 따르면요, 1g당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알코올은 7kcal, 유기산은 3kcal입니다. 예. 우리가 각각의 영양소의 칼로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지방과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삼겹살이나 소주, 치킨과 맥주, 카페에서 무심코 주문해 먹던 휘핑크림 올라간 그 단 음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달콤한 조각 케이크까지 그런 네. 고칼로리 식품을 조금 멀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운동을 좀 하고 나면 달달한 게 엄청 당기거든요. 네. 예. 달달한 거 이렇게 마음껏 좀 먹으면서 살 안 찌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우리 몸에 좋은 단식품들은 아직까지는 아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적당히 그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과일 종류 이쪽은 좀 괜찮나요? 그래도
사실 과일에도 과당이라는 네. 네,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하나를 다 먹지 않고요. 네네. 네, 반 개씩 나누어서 아, 네, 예, 아침에 반 조각, 뭐 예. 저녁에 반 조각. 예. 그리고 뭐 딸기 같은 걸 먹더라도 한 번에 4알이나 뭐 5알 정도. 예. 네, 그렇게 조금씩 먹어야 아,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몸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며 항상 먹고 있습니다. 역시 네네. 다르십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말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앤마리의 2002 듣고 오겠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Now we're under the covers. Fast forward to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en back to 2002. Yeah,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Oh, now,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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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음식하면 짠맛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짠맛을 내는 소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가 예.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천일염도 있고요. 핑크솔트라는 암염도 있고, 그리고 정제염, 뭐 맛소금, 꽃소금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 종류마다 염화나트륨이라는 염도도 다 틀리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요리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종류마다 다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조금 덜 되는 게 있고 그런가요? 상대적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천일염이 말 그대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어낸 결정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염화나트륨 이외에도 미네랄이라든지 예. 마그네슘, 칼슘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핑크솔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염화나트륨 성분이 97% 이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은 아니지만요.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삼겹살도 비계 있는 거 보면 야, 고소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드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지방은 몸에 안 좋은 것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방은 건강에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영양소인데요. 네네. 뭐 사실은 지방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되고 네. 세포막을 형성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예. 올바른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크게 이제 지방은 걱정하시듯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예. 아마 많이들 걱정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예. 하루에 그 권장하는 그람수대로 예. 네, 예. 예. 섭취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류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네.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 예. 들기름도 참 좋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군요. 알긴 아는데 우리 입맛에는 돼지 비계가 참 먼저 땡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래도 적절하게 조금 먹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치찌개 나오면 돼지 비계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화 간조각으로 넘어갈 텐데요. 문화 간조각 뭐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봄처럼 네네. 향긋한 메밀로 만든 막국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의 목소리로 문화 간조각 들어보겠습니다. 막국수가 나온다. 단정하다. 이것저것 고명으로 화장한 막국수와 달리 피부가 뽀얀 미소년 같은 풋풋함과 간결함이 돋보이는 막국수다. 고명을 최대한 절제하고 둘둘 말아낸 100% 순메밀 막국수 옆으로 삶은 계란 반쪽과 김과 깨가 따로 놓여 있다. 그 옆에 동치미 무만 들어간 동치미 국물 그릇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인 명태 식혜가 백김치와 배추김치가 나란히 놓여 있다. 국물을 먼저 마신다. 상쾌하고 시원하고 톡 쏘는 동치미의 맛. 백촌 막국수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동치미 국물에 있다. 매콤한 명태 식혜와 달고 톡 쏘는 육수, 거친 면발, 백김치까지 곁들여낸 백촌 막국수는 혀와 위장에 깊게 남고 뇌에 면밀히 기록된다. 예, 감사합니다. 저 입맛 다시느라고 혼났습니다. 메밀국수의 그 시원한 국물하고 이런 것들이 입에 감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생 2막을 열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김종래 님이 자우림의 25, 21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종래 님이 신청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진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그날의 바다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세계의 음악 일주. 자, 오늘 세계의 음악 일주 시간에는요, 클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식의 장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곡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의 가곡이라고 하는 건요,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 클래식풍의 멜로디를 입히고 피아노를 비롯한 반주를 넣어서 성악가가 클래식풍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악곡이지만 오페라의 아리아하고는 좀 다른데요. 오페라의 아리아는 그야말로 큰 연극과 같은 오페라의 한 부분이지만, 이 가곡은 한 곡 그 자체가 독립된 노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곡도 아름다운 곡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은 가곡하면 떠오르는 작곡가 슈베르트의 가곡, 그 중에서 우리 귀에 익은 보리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슈베르트는 가난과 병약함으로 3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가곡만으로도 600여 편의 주옥 같은 곡을 남기고 갔죠.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보리수는요, 지친 나그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명곡 중의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죠. 지치고 힘들어서 조그만 바람 한 줌에도 흔들릴 것 같은 마음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눈을 반쯤 감고 고향의 포근함을 그리는 나그네, 그 나그네를 연상하면서 슈베르트의 보리수 들어보겠습니다. 제럴드 무어의 피아노 반주, 그리고 슈베르트의 가곡을 가장 잘 소화한다고 알려진 피쉬 디스카우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Ich träumt in seinem Schatten so manchen süßen Traum. Ich schnitt in seine so manches Liebe fort, es zog in Freud und Leide zu ihm mich immer fort. Ich muss auch heute wandern, vorbei in tiefer Nacht. Da hab ich noch im Dunkel die Augen zugemacht und seine Zweige rauschten, als riefen sie mir zu. Komm her zu mir, Geselle, hier findest du deine Ruhe. Die kalten Winde bliesen mir grad ins Angesicht, der Hut flog mir vom Kopfe, ich schwändelte mich nicht.
manche Stunde entfernt von jenem Ort. Und immer hör ich's rauschen, du fändest Ruhe dort, du fändest 오늘의 명언은 공자가 얘기한 사자성어로요. 극기복례입니다. 즉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은 사실 아니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외형적인 예의 범절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예의 한 모습일 거고, 좀 더 나아가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또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극기복례의 대표적인 실천가가 세종대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은 그 외척과 신하를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척과 신권을 억눌러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이 승하하고 세종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신권이나 외척이 바로하지 못하고 세종대왕은 쉽게 정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세종의 어질물 보고 오히려 더 신하들이 반발하고 또 그동안에 억눌렸던 외척과 신하들이 더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를 잘 알면서도 크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요. 세세한 사건에는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일의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신하들을 설득해서 따르게 한 그야말로 인자로운 성군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세종대왕의 부인, 즉 중전인 소현왕후 아버지 시몬을 태종이 죽였습니다. 즉 자기의 사돈을 죽인 거죠. 이때 시몬을 죽이도록 종용한 신하들이 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니까 유정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크게 보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세종은 유정현을 부릅니다. 벌벌 떨고 세종 앞에 나아간 유정현에게 세종대왕은 좌의정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정현은 내심 크게 놀라고 또 더 나아가서 감업했겠죠. 세종대왕은 과거의 일에 연연하기보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좌의정으로서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일의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둔 것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보복의 정치를 계속하면 계속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지혜로운 세종대왕은 알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너그러움으로 이를 감싸 안아야 된다는 지혜를 깨우쳤을 겁니다. 그래서 유정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세종대왕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누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 알아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올바르고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활동을 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들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놓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웃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날 아끼게 됐어. 내 모습 내가 봐도 이제 조금은 괜찮은 놈이 된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웃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모두들 부러워서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우리 사랑해. 한 가지만 약속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에게만 사랑스러워. 지금 활짝 핀 꽃은 지난 겨울 언 땅에서
그 시린 몸을 비비면서 기다렸던 그 아이가 기지개를 켠 것입니다. 지금 부는 봄바람은 겨울의 세찬 삭풍을 햇빛이 어루만지고 달래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도 겨울을 난 저 꽃이 햇빛에 마음을 연 저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또 하나의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노사연이 부릅니다. 이 마음 다시 여기에. (4월) 초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꽃과 바람에 힘들었던 마음 다 날려보내시고요.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대구 동구 공동체 라디오 박기석의 우연한 행복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봄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